올해도 2차전지 섹터가 간다, 하반기 간다 라고 하더라도 이번에도 똑같은 주도로가 될 가능성이 확률이 좀 적습니다. 또 주도주가 바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초부터 계속 떠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요즘 그러면 2차 전지, 전기차 수요 등가세 둔화랑 중국 기업의 시장 확대 등의 여파로 증권사들이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실적 부진을 점치고 있다고 하는데 2차 전지 여전히 하반기에도 안 좋을까요? 아니면 하반기에는 이제 좀 많이 바닥 찍었으니까 반등을 할까요? 정확히 1년 된대요. 에코프로 고점 찍은 지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액면 분할한 주가니까 180만 원이었네. 그때 그렇게 찍었었죠. 고가는 150원이었습니다. 150만 원. 그리고 지금 150만 원 찍은 게 50만 원 돼 있으니까 3분의 1 토막 난 거죠. 고가 대비해서.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주가가 비싸고 밸류가 이 정도 줘도 되냐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주력은 NCM 계열이다 보니까 NCM 계열은 수출 동향으로 봤었을 때 작년 한 11월 달에 바닥은 찍었습니다. 돌아오는 게 바닥 찍고 이렇게 쫙 돌아오는 게 아니라 딱은 찍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가파른 턴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고민스러운 거고 최근에 수출 동향까지 보게 되면 NCM 계열의 가장 핵심 그러니까 중량은 돌아가려고 하는데 P가 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반응이 안 됐어요. P가 턴하기 시작합니다. 요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반기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변화가 좀 들어올 거로 보고 있고 대표적인 양극재 쪽을 봤었을 때 에코프로 BM이죠. 지금 기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 올해 바라봤던 쪽이 1분기가 가장 바닥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었던 쪽이 실적 전망치를 보다 보니까 2분기도 좀 어려워요. 작년 4분기 때 엉망이었고요. 이때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갖고 있게 되면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생산하려고 준비했던 가격들의 재고가 다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반영해서 실적이 더 엉망이었다. 여전히 2분기까지 안 좋다라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하반기는 돌아갈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대해서 개선적으로 나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또 주가는 또 바뀔 것 같습니다. 바닥거리다 보니까 바닥을 벗어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올라갈 때 딱 사지 마시고 2분기 실적 흐름들 보시면서 이제 회사의 분위기 가늠하시고 바닥인 실적에 대한 변화를 느껴가시면서 보시면 좋겠는데 항상 이제 작년에 주도였던 쪽이 2차 전지 이런 종목이고 또 올해도 2차 전지 섹터가 간다, 하반기 간다 라고 하더라도 이번에도 똑같은 주도로가 될 가능성이 확률이 좀 적습니다. 또 주도주가 바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되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초부터 계속 떠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실리콘 음극재거든요. 그동안에 흑연, 천연흑연, 인조흑연 이런 걸 쓰던 게 중국 쪽에서 수입해서 쓰던 부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FEOC 규정에 따라서 중국 쪽을 손절해야 됩니다. 자체 공급망을 만들어야 돼요. 실리콘 함유된 제품을 쓰자라고 해서 지금 바꾸는 분위기죠. 그렇게 되면은 올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채택이 빨라질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전기차가 확산되기 시작할 때 가장 큰 불편함 중에 하나가 충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충전을 하러 가는데 차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거기다가 한국 사람 입장으로 3시간 걸린다. 아우, 뭐 어떻게 기다립니까? 충전을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실리콘 음극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 실리콘 함유량이 이제 점점 높아지는 쪽으로 나갈 텐데 하반기 때는 테슬라에서 채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벌써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EV3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약간 확산되는 구조로 나간다. 실리콘 음극재가 좀 대세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랬었을 때 준비가 잘 된 회사는 대주전자 재료가 아닌가. 물론 많이 올라 있습니다. 공급 계약들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사시면 안 되고요. 덜하면서 좀 정체가 돼서 쭉 밀렸을 때 그럴 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서 이 2차 전지의 또 섹터의 변화 가능성들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랑 포스코퓨처엠은 요즘 어떤가요? 이게 실적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철강업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동력적으로는 2030년 우리 매출 비중이 절반 정도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즉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2차 전지 쪽에서 나올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은 실적 나오는 게 없잖아요. 최근에 분기 실적 보게 되면은 3천억 영업이익 나오고요. 7천억 1조도 안 됩니다. 이런 동향이 나왔었을 때 이걸 과연 무조건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미래의 밸류만 가지고 딱 붙어 있다.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얼팡이 도면서 밸류를 갖다 붙여야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거기 아직 부담은 있다. 한쪽에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좋죠. 양극재, 음극재를 다 겸비하는 회사고 나올 수 있는 분위기긴 한데 소재 관련된 쪽에 대한 주가들이 급하게 진입하시는 것보다 실적 흐름 확인하고 회사 분위기 보시면서 흔들릴 때 담아가자. 이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는 어떤가요? 네. 소식 안 들린 지 좀 됐네요. 일단 네이버입니다. 여전히 더 떨어지고 있네요. 신고가 들어가도 모자를 말해.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속상하죠? 지금 갖고 계신 분들 2022년 그렇게 주가 안 좋았었을 때 주가까지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죠. 금리가 올라갔을 때 성장주의 한 축인 인터넷 플랫폼 업체의 취약성들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네이버 웹툰이 이제 미국에 상장됐습니다. 약간
카카오스러운 분위기죠. 갖고 있는 자회사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따른 가치는 이제 여기서 웹툰의 WBTN 이 회사가 거래되는 회사인데 이게 상장 당시에도 인기가 좀 없었어요. 왜 웹툰이 인기가 없냐면 코로나19 때 가장 인기가 있었고 지금은 숏폼이라고 합니다. 쇼츠나 틱톡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제 웹툰 안 본다. 그 사용 빈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하향하는 거를 마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네이버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인기가 있는 걸 가지고 IP를 통해서 우리가 확장되는 과정들을 좀 더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자회사 떨어뜨렸는데 그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죠. 라인 사태. 지금 일본이 내놔라. 뭐 정보 보안 핑계로 해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 플랫폼 업체 중에서 그나마 성공한 거는 지금 라인 같은 경우 해외에서 많이 쓰는 또 하나의 메신저지 않습니까? 사업을 뭐 하려고 했던 것들이 뺏기게 생겼어요. 팔이 잘리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나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앉아서 당하는 꼴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심하게 좀 밀리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하이퍼클로버 X. AI로 한다 그러면서 뭘 했는데 지금 전혀 뭘 나오는 변화가 없네요. 실적에 있는 기여도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거에서 네이버 쪽이 뭔가 성과를 안 낸다 그러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수익성을 못 낸다. 그럼 돈이 안 되는 AI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변화가 나와야 반응이 나올 것 같아서 중요한 거는 모멘텀만 나오면 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그 가격대가 한 20만 원입니다. 20만 원대 들어오게 되면 액션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부터 한 그래도 20, 30% 올라오는 가격인데 그래서 끝낼지 계속 보유하고 갈지 근데 그때는 좀 아직까지는 기대가 없습니다. 카카오도 요즘 비슷한 차트겠네요, 그러면. 똑같죠. 카카오는 더 심각한 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벌려놓은 사업들이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내수기업 쪽으로 봐야 되겠죠. 내수 이외에 바깥으로 뭐 나가는 거 별로 없는 상황 쪽에서 내수 요즘 안 좋습니다. 모빌리티부터 엔터 모든 것들 사업 부문을 봤었을 때 기대감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성과를 내는 부분들이 잘하나 봤더니 다 자회사만 내보내고 자회사들 마저도 지금 제대로 갖춰가지 못하는 상황 쪽에서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거는 아직은 아니겠죠. 자,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 셀트리온 요즘 어떤가요? 좋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또 하나의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번쩍 올라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70만 원대 초반쯤 가게 되면 그냥 불문율이 있습니다. 한 2020년대 들어오면서 기다리면 올라와. 기다리면 올라와서 뭐 80만 원대 후반대 팔면은 돼. 그리고 또 밀리면 사도 돼. 요거만 반복했었거든요. 지금 또 그 시점입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들어온 거는 계속 영역을 송도에 가게 되면 삼성 삼바가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뭐 계속 옆에 공장 늘리고 그래서 매년 가보게 되면 한 개씩 늘어나는 느낌. 그래서 지금 5공장까지 얘기 나오고 있죠. 근데 거기다가 공장만 짓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또 수주가 들어온다. 어제도 보니까 1조 4천억인가? 또 수주 받았더라고요. 바이오란 거보다 약간 CMO 업체라고 하다 보니까 위탁 생산이다 보니까 실적 분위기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바이오는 신약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가 팍 펼쳐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안정적인 바이오라기보다 제조업체 쪽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실적은 안정적으로 가기 시작하거든요. 제형 병역까지 해서 나오는 램시마 SC 같은 경우도 바뀌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들은 안정적인 실적 나오고 있는 또 제조업 성격에 그리고 거기다가 있던 회사도 합병하고 주주 가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건 좋은데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데 바이오는 뭐 하나 팡 터지는 게 있어야지 라는 느낌이 있다 보면 이런 게 약간 동력이 좀 약한 거죠. 그래서 이쪽보다 요즘 시장에서 강한 쪽은 그래도 요즘에 일라이릴리나 또 노브노디스크 바라보면서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커진다라는 쪽에서 펩트론 주가 강하죠.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이 강하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약효가 지속되는 걸 중요하겠죠. 매번 가서 맞는 것보다는 한 번 맞게 되면 한 달 정도 이런 식으로 약효가 지속되게 놔둘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게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물질 이전이라고 해서 기술 이전을 하기 전 단계에 대한 계약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팡 뜬 게 현실이죠. 중요한 거는 기대감으로 떴는데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좀 약해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가능성은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보강을 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 조달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좀 숙제가 될 것 같아요. 투자 아이디어 맞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무리하는 단계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뜨거운 방산 섹터는요. 하나에어스페이스, LI지넥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이 5대장이죠. 네, 좋습니다. 계속 좋게 체크하셔야 되는데 요즘 또 약간 위축되는 분위기는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휴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조금 더 부각받고 이쪽이 약간 힘을 빠집니다. 길게 생각해 봤을 때 바이든 행정부 끝나고 혹시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갈등의 폭이 시작된 게 그때부터였죠. 다원화가 되기 시작한 게 중국 배제하고 또 나토 방위비 협약 들어가서 또 방위비 깎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또 방사는 키워야 될 거고 그런
니즈가 아직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국제관계가 조금 더 복잡해질 가능성 때문에 방사는 여전히 관심이 높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전쟁, 휴전이나 종전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낙폭이 좀 크다 그러면 그건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K푸드 예전 좋게 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K엔터는요? 원래는 엔터가 먼저였죠. 하이브, SM, JYP, YG가 있는. 하이브를 보게 되면 정체됐어요. 이런 성장주는 아무래도 실적이 우상향으로 계속 가져야 그나마 성장 밸류와 함께 유지가 됩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잘 나갔었을 때가 800억, 700억대는 유지가 됐었던 분기 실적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100억대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기대감이 팍 꺾인 거죠. 그래도 BTS 형님들이 군대 제대할 때가 됐고 그래서 완전체가 되는 게 내년에 들어온다 그러면 터날 거로 예상합니다. 그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기다리는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이 지금 예상은 900억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과거의 영광을 찾을 거로 보는데 요게 또 최근에는 좀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 안 나올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약하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대장 JYP죠? 엄청 많이 빠졌어요. 한때 14만 원대 갔던 주가가 5만 4천 원까지 내렸습니다. 1년 만이에요. 1년 만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것도 만만치 않게 거의 2차전지만큼이나 빠진 거죠. 이런 쪽에 변화가 들어왔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은 한 400억대 중반대 나왔던 영업이익이 빠지기 시작한 게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300억대로 후퇴하더니 올해 2분기는 250억대까지 거의 바닥이라고 봅니다. 턴하는 과정이 나오겠죠. 초기 단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거의 한 40%가 빠졌다는 거 보게 되면 그때 부분이 거의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많이 빠진 만큼 변화는 좀 들어올 때가 됐긴 됐다 라고는 하지만 실적 확인하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섹터 종목 점검했는데 좀 정리한 질문으로, 지금 만약에 여윳돈 한 현금 5천만 원 정도 있는 분들은 어디에 좀 어떤 주식들로 포진하면 좋을까요? 네, 테슬라 사야죠. 예, 5천만 원이 신규로 그래서 나 주식 처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 물린 주식들을 어떻게 또 추가로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탈까, 이것도 중요한 거겠죠. 만약에 미국 증시를 안 하고 있었다 라고 하게 되면 미국 증시도 한번 고려 대상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 쪽에서 뭐 이렇게 많이 빠진 거 있어? 그걸 사시려고 생각하시게 되면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아직 중소형주에 대한 턴이 자신이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금투세에 관련된 얘기가 변화가 돼야 흐름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실적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도 섹터 아니고서는 대응은 좀 자제,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왕이면 그래도 수출 잘 되는 쪽을 바라본다 그러면 대형주 쪽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차라리 빼놓지 마셔야 될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출렁이면 한번 사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서 대형주 쪽으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래야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변화를 노리실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주식 잠도 안 자고 어떻게 해? 라고 하는데 의외로 잠자면서 흐름들이 편안하거든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딱 봤는데 올라가 있으면 상쾌하게 깨요. 와 이러고 깰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시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테슬라 사라는 거는 진심이었던 거야, 농담이었나요? 주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풀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쪽에서 막 돌아가고 있는. 빅테크 제일 좋게 보시는 건 지금 테슬라인가요? 테슬라도 괜찮게 보는데 저는 놓쳤습니다. 어여부여 와서 계속 매매하다가 보니까 훅 가가지고 다 놓쳤는데 잔잔바리가 이래요. 잔잔바리는. 네, 근데 애플 좋게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퀄컴 좀 눌렸을 때 자리를 봐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에 그럼 주식을 포함해서 예금, 채권, 금, 달러, 비트코인 여러 자산 중에서는 좀 어떤 자산 좀 늘려가는 게 좋을까요? 부동산이요. 부동산 좋게 많이 얘기하시네. 주식 하시는 분들도. 네. 저희가 이제 PF 때문에 고생을 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어떤 변화가 나냐면 공급이 딸려요. 한국은 항상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요 논리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안 된다 논란도 많지만 항상 위축기가 나오면 또 확정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많이 바뀌더라고요. 아직까지 미분양은 지방 쪽에 여전히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항상 핵심부터 차오르기 시작하죠. 요즘 강남 가면은 어머님들이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다시. 예. 그게 또 이렇게 가서 위를 쫑긋 치고 있으면은 올해 1분기만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2분기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 보게 되면은 펀드 해약해서 혹시 어디로 그러면은 그냥 가족끼리 모아서 뭐 작은 거 하나 사보려고 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바뀌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는 게 고위예탁 자산도 58조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감도 조금씩 들어옵니다. 온기가 저 코스닥 중소형주 이렇게 험하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매매 못해요. 그게 지금 아파서 그런 거죠. 주식도 괜찮게 보시지만 부동산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3분기 주식 투자 포인트나 눈여겨봐야 될 변수 찝어주시면서 개인분들 어떤 전략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지수가 올라간다고 모두 해피한 시장이 아닙니다. 상반기도 그랬지만 하반기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 나와서 드린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지수보다는 변동성이 클 것 같다. 그때 변동성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던 얘기가 있는데 하반기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라는 얘기는 지수에 대한 변동성보다
내가 사고 싶은 종목, 내가 살만한 종목들이 그때그때 돼야 올라가는데 그게 안 되기 시작하게 되면 바로바로 이상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대응이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꼭 체크하셔야 될 게 숫자가 찍히는 종목이야 마음이 편할 겁니다. 안 그럴 쪽으로 막 꿈만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 특히 요즘에 바이오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사서 보유할 수 있는 쪽보다는 트레이딩이라고 그러죠. 샀다가 차익 나오게 되면 바로 정리하는 이런 쪽에 대한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도 꼭 관리해 가시면서 아마 변동성 큰 시장을 계속 이겨내시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는 또 2달 뒤 정도의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대표님과 좋은 콘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민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